퇴근 후 몰빵 도서 출간, ETF 투자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근은 몰빵입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5월이면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정부에서 책정한 예산이 8천억 수준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관련 산업만 따로 관리하는 정부기관이 새로 신설됐다라는 점은 상당히 유의미한 신호라고 보고 있고, 이쪽 분야로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인 지원이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우주항공 그리고 위성 분야에 투자를 올해부터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기업은 세트렉아이라는 회사입니다. 세트렉아이는 업력이 상당히 오래된 회사거든요. 1999년에 카이스트 연구원들이 창업한 회사고, 대전에 회사가 있는데 입사하기에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아서 고급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세트렉 아이의 사업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크게 핵심 사업인 전자광학 EO2성 제조업과 관련 사업을 하는 자회사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 자회사 중에 하나는 SIIS라고 해서 위성 영상을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SIA라고 해서 위성으로 관측한 영상을 분석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트렉아이의 핵심 사업부인 위성 관련 기술력을 살펴보시면 해상도가 0.3m 수준까지 구현이 가능한 초고해상도 기술이 있고, 이 정도 해상도면 우주항공에 있는 위성으로 특정 지역 내에 도로나 차량 종류까지 구분이 가능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올해 이를 바탕으로 신모델인 스페이스 IT를 발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425 사업이라고 불리는 군 정찰 위성을 통해서 북한의 동태를 살피는 역할을 1순위로 두고 위성 관측 분야를 적극적으로 투자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트렉아이의 관측 영상 데이터를 정밀하게 처리하는 것과 관리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발사된 425 군사 정찰 위성은 한국 항공우주 카이와 세트렉아이가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스페이스X의 펠컨 9을 통해서 발사가 됐었습니다. 추가로 고성능 영상 레이더 사가 탑재된 정찰 위성 4기가 올해부터 발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군에서는 2030년까지 초소형 정찰 위성 40기를 발사를 해서 북한 감시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은 한 기, 두 기씩 쏘아 올리기 시작하지만 내후년부터는 한번 해본 경험과 기술을 체계화를 해서 많은 위성을 짧은 기간 내에 한 번에 쏘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기업들의 매출 성장의 가속도가 붙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분위기가 최근 민간 기업들의 수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나온 우주항공 쪽 수주의 내용과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 시스템이 전기 기계장치 관련해서 3,400억, 설계 종합 관련해서 810억 대의 수주를 받았고, 세트렉아이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데 560억 대 수주, 위성 종합 및 플랫폼 관련해서 160억 대 수주, 적외도 통신 시험 위성 플랫폼을 180억 대 수주, 그리고 조기경보 탑재체를 160억 대 수주를 기록을 했습니다. 세트렉아이가 거의 위성 쪽에서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수주를 받았습니다. 총 1060억 수준의 수주를 받았고, 일부는 하나그룹에서 받은 수주가 세트렉아이로 내려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노코에서 싸 검증 위성 하나 시스템 부문의 전원 모듈 30억대 수주, 컨택이라는 회사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100억대 수주, SX 밴드 안테나 관련해서 40억대 수주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세트렉아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하나그룹의 사업적 시너지에 있는데요. 동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을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과거 2021년에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님의 전략으로 세트렉아이 지분을 주식으로 20%, 전환사채로 500억 원을 취득을 하면서
하나의 역량과 세트레가이의 오랜 위성 관련 기술을 협력을 시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상을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전환사체가 만기가 올해 1월이기도 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투자할 당시에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 아닌 지분 확보를 통한 양사 간의 협업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전환을 청구하면서 한화의 보유 지분은 총 33%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하나그룹에서 지금이 전환하기에 적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점에 전환을 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는데, 이런 추측이 나온 이유는 전환사채의 발행 구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전환사채는 구조상 발행 당시에는 금액으로 결정이 되고, 실제로 금액만큼 배정되는 주식의 수는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 청구가 일어나면 결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500억만큼을 처음에 전환사채로 발행을 하게 되면, 투자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최대한 주가가 낮을 때 전환을 해야 500억을 전환 시점에 주가로 나눈 수가 이제 전환 주식 수가 되는데, 이 전환 주식 수가 가장 높은 수량으로 결정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절한 전환 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하나 에어로는 전환을 했고, 지금은 세트레가의 지분을 33%를 하나그룹에서 보유하고 있는 셈이니까 하나라는 이름이 안 붙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그룹의 사업 전략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 하나의 우주항공 쪽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계열사별로 어떤 분야를 맡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가 발사체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위성도 우주로 보내기까지 발사체가 있어야 띄울 수가 있는데요. 세트레가이는 지분 투자한 하나 에어로에서 발사체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에 누리호 3차 발사 당시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고, 누리호의 고도화 사업 발사체 총괄 주간 제작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나 에어로에서 체결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2027년까지 누리호 4차 발사부터 7차 발사까지 발사체에 대한 기술 이전을 하나 에어로에서 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레가이는 우주에 쏘아올린 인공위성과 소통을 하는 지상 관제 시스템과 위성을 통해서 육지를 관측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 영상들을 분석해서 판매하는 서비스까지 하고 있어서 하나 그룹 내의 주요 계열사들이 못 닿는 범위까지 할 수 있고, 덕분에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 큰 메리트입니다. BB 리서치에서 텔레그램에 올려주신 자료를 한번 보니까 세트레가이의 수주 잔고는 작년 3분기 말 1980억 수준에서 최근까지 계속 증가해서 올 초에 3,500억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을 보시면 4개 분기 누적 차트를 기준으로 세트레가이의 매출액은 1,200억이 조금 안 되고 영업이익은 100억 수준이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세트레가이의 경우에는 현재 자회사 2군데가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 영업이익의 규모가 크게 성장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놓은 자료를 보시면 지분율이 90%에 달하는 주요 자회사인 SIA에서 주로 적자가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사업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전이기 때문에 투자가 계속 되어 왔어야 하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과 미국, 일본 3개 국가 간의 정보 공유 협정을 확대해서 실시간으로 공유 체계를 가동을 시킴으로써 북한의 감시 자료를 서로 공유하겠다라고 기사로 드러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북한을 감시함으로써 북한이 언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SIA는 이미 슈퍼X라는 초해상화 기술을 토대로 미국의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북한을 감시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레퍼런스가 이미 있고,
앞으로 이 분야의 수익성이 올라올 시기가 임박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관측하는 것과 관련해서 세트랙 I의 자회사인 SIA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인데, 내용 중에 보시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 회사 측의 의견입니다. SIA는 사실 국방부와 손을 잡고 오비전이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이미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동안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국방부가 국가 사업의 일환으로서 SIA와 협업을 하고 사업적으로 진척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도와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시장도 AI가 영상을 분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관측 데이터를 누적적으로 분석한 데이터가 쌓여야 재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 AI와 비슷한 원리로 말이죠.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해외 플래닛 랩스나 막사와 같은 글로벌 탑티어 위성 데이터 업체로부터 이런 데이터들을 원활하게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오비전이라는 시스템은 이제는 거의 상용화 단계까지 구축이 끝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회사에서 공식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항공기나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거나 이들의 위치 변화를 감지하는 역할까지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비용 통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자회사에서 적자폭을 확실하게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세트랙I 전사 차원에서는 앞으로 이익률을 끌어올리는 시기가 근시일 내로 가시화가 되고 이 부분이 앞으로 좀 더 빨라지고 가속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